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민통합 없이는 우리 사회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 윤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이곳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내 위기가 전시와 다를 바 없다며 하나된 단결과 국민통합 없인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통합을 해치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걸프협력회의 소속 주한 대사들과 만나서 양측의 자유무역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모레 오전 제주에서 열리는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제주 선거 유세 당시 당선인 신분이 되면 추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참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하게 되면 보수 성향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 가운데 처음 참석하는 게 됩니다. 인수위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는 4일 예정된 1차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윤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이네요. 네, 인수위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실행 TF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주택 250만 호 공급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인수위 부동산 TF의 의견을 실행하는 첫 번째 조치입니다.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주택 등 차기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의 틀을 짤 예정입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에선 윤 당선인의 국방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병역 이행자에 대한 청약 가점 부여,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등이 다뤄졌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ICM 발사 등으로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윤 당선인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재가동에 대해서도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이 법무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죠.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사초진의 친족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특별감찰관의 사직 이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서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수위는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의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장의 지위를 부여해서 예산 등에 대한 법무부 통제를 받지 않게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특별감찰관 재가동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또 법무부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